탭스 빈칸 유형 항상 두 개 중에 헷갈리지 않나요? 선택지 뭘 넣어봐도 다 맞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인스트럭션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맞는 말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Best completes the passage. 지문을 가장 잘 완성하는 선택지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빈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는 말이죠. 마치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듯이 이미 나머지 문장들로 인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을 골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넣어봐서 말이 되는, 뭔가 앞뒤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선택지를 고르는 유형이 애초에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탭스 출제자분들은 일부러 오답에도 맞는 말을 넣습니다. 뭔가 지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답에도 애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칸 유형을 푸실 때마다 선택지 두 개 중에 헷갈리는 이유는 애초에 잘못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답에는 틀린 말이 들어가 있겠고 정답에만 맞는 말이 들어가 있을 테니 맞는 말을 골라보자. 이런 잘못된 전제가 깔려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수능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다른 영어 시험에도 이런 빈칸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다른 시험의 빈칸 유형들은 다 이렇게 맞는 말을 고르면 맞힐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탭스도 이렇게 풀면 풀리겠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탭스 출제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낚시를 하는지 교재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라도 아직 이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은 풀고 나서 강의를 수강해 주세요. 이 문제의 답은 A인데 선택지 B, C, D 모두 뭔가 맞는 말 같습니다. 우선 B, 지금 지문에 계속 아시아 나라들이 언급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사랑받았다. 뭔가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또 선택지 C, 사람에 대한 얘기도 고양이의 주인으로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뭔가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D, 사람이 동료애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뭔가 그 고양이가 그 대상으로서 언급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틀렸다고 지우기 애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게 지문 내용으로 지워낼 수 있는 선택지가 오답으로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 다 말이 되는 것만 같은 오답들 사이에서도 지문을 완성하는 이 나머지 문장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정답을 걸러내려면 무엇보다 이 나머지 문장들이 그럼 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결국 지문의 주제,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된다는 건데,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한다 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마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수도 없이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는 좀 막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인강이나 학원에서도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니까 이게 주제다 라고만 알려주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배워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글로 된 지문을 봐도 사실 주제를 도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쉬웠다면 수능 국어 영역 같은 거는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문을 이렇게 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문을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개별 문장들의 조합이라고 보면 오히려 메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개별 문장들을 다 이해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대략적으로라도 각 문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각 문장들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도출하기는 아까 통으로 된 지문에서 주제를 도출하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고양이가 고대에도 계속 사랑받았다. 법으로도 보호받았다. 죽어서까지 대접받았다. 신처럼 여겨졌다. 항상 곁에 뒀다. 중요한 걸 보호하도록 맡겨졌다. 특히 더 예쁨 받았다. 요 7가지 내용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고양이가 예로부터 계속 사랑받아 왔다 라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보이죠? 자, 이렇게 지문 전체를 통으로 놓고 이 지문에서의 주제문은 뭐였지를 도출하는 것보다 그냥
개별 문장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그 문장들의 공통점, 즉 문장들이 이어지는 접점을 도출해 보시면 훨씬 더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지문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생각들을 전달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생각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개의 생각들 중 하나의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포장해서 전달을 합니다. 결국 작가의 생각은 문장 단위로 쪼개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 작가의 생각의 최소 단위가 되는 문장들을 이어봤을 때 작가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각 문장들의 접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별 문장을 읽을 때 단순히 눈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 나의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겠죠.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통점을 도출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자, 이렇게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문의 첫 문장을 읽을 때 분명 내 눈은 따라가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가 바로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모르는 단어도 딱히 없고 그리 뭐 어려운 표현이 쓰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특히 첫 문장일 경우에는 앞에 어떤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아예 새로운 내용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소하기 때문에 문장 내용이 더더욱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이 문장의 내용을 대략적인 이미지로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릿속으로.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 Like today, 오늘날처럼 이 고양이들, cats들은 were often loved and respected, 뭔가 사랑받고 존중받았다 라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떠오를 거고, 어디서? In ancient civilizations, 고대 문명에서 라고 했으니까 뭔가 고대 고양이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물론 이 이미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가 이 cats나 ancient 이런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 혹은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떠오르는 이미지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려보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될 때 그냥 단순히 문장을 읽는다 라고 하면 눈만 수동적으로 이 글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미지화, 이미지로 떠올려 보려는 시도를 하면 그 이미지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문장의 뜻은 뭐지? 무슨 뜻이지? Like today, cats were often loved.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내 스스로 머릿속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집중이 되고 이 글자들의 의미가 머리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내가 머리로도 이해되는 문장을 굳이 이미지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하면 집중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고요. 어쨌든 이 문장의 경우 그려봤을 때 고양이가 고대에도 그냥 사랑받았다는 얘기구나 라는 문장의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볼까요? 자,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mistreatment라는 많은 수험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문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도 이 문장 전체의 내용을 이미지화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의 경우 In Egypt, 이집트에서는 The laws protected cats from 어쩌고, 법이 이 mistreatment라는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로부터 고양이를 보호했다 라는 뜻이 되잖아요. 법이 뭔가 보호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인들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건 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보호하는 대상, 이 mistreatment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양이를 이거로부터 보호하는 느낌이니까 그냥 아주 대략적으로 mistreatment는 뭔가 안 좋은 거겠구나 정도까지는 내가 유추를 하면서 이미지를 그려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장에서 얻어내야 되는 정보는 이게 다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문장들의 접점만 도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빈칸 유형이니까. 즉 아주 디테일하게 이 mistreatment는 학대라는 뜻이고 고양이를 동물 학대로부터 보호했다는 정확한 문장의 의미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대략적인 이미지만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맥락에 따라서 모르는 단어의 아주 대략적인 의미 정도까지는 유추를 하면서 읽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를 맞히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상 전체 수험생의 30% 이상이 공통적으로 모르는 이런 단어나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나 모범풀이에서 짚어드릴 텐데요. 그 중에 90% 이상은 실제로 이런 유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략적인 의미 정도만 파악하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르는 단어를 그냥 모르는 채로 냅둬서 라는 걸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장도 머리로 이해해 봤을 때 그냥 고양이가 법으로도 보호받았구나 정도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번에도 뭐 embalmed라든지 finest linen, chests of gold 등등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대략적인 그런 이미지만 떠올려 보겠습니다. Like their human owners, 그들의 주인들처럼 이란 뜻이겠죠. Dead cats were often embalmed, 어쩌고 죽은 고양이들이 당한 어떤 동사인가 봅니다. 근데 이 embalm이라는 행위를 어디서 당했냐면 in the finest linen, 리넨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inest, 뭔가 좋은 곳에서 당했고 and placed in chests of gold and precious stones, 뭔가 금과 값진 보석들 사이에서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죽은 고양이들이 뭔가 좋은 어떤 리넨이라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무언가와 금은 보화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유추해 봤을 때 뭔가 죽은 고양이들도 주인들처럼 이렇게 대접받았다는 거구나 라는 문장의 포인트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대략적으로는 이런 뜻이 맞습니다. 물론 embalm, 시체의 어떤 방부 처리를 하다, 미라로 만들다 이런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finest linen 이라는 것도 뭐 섬유, 옷 같은 재질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디테일한 뜻을 알 필요가 전혀 없었죠. 문장의 포인트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이렇게 제가 한 번에 단어의 뜻을 알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뭔가 유추를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저도 마치 단어를 모르는 것처럼 유추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단어를 많이 외우고 목표 시험에 딱 시험장에 가더라도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게 600점 만점이 아닌 이상은요. 설사 만점을 목표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없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단어가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단어들도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새를 학습하신 게 아니라 한글 정의라고 하죠. 사전에 찾아봤을 때 나오는 한글 뜻의 형태로 외운 단어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 내에서의 의미가 바로바로 이해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안다고 하기도 모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단어들도 이렇게 유추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훨씬 더 문장 내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바로 안 알려드리고 이렇게 유추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이번에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in India, early Sanskrit writings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전혀 또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S라고 시작하는 뭔가 글인가 보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왜냐? 탭스는 절대로 여러분들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거든요. 탭스 선택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는 딱 그 지문에 언급한 내용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고유명사라든지 전문 용어가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그 지문에서 뭔가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 Sanskrit writings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보는 이 문장에 언급된 거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로
기억하고 넘어가고요. 이번에도 이 beloved라든지 miniature god 이거는 모르거나 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대략적인 이미지를 그려봅시다. S라는 writings가 describe cats 뭔가 고양이를 묘사했대요. 근데 어떤 고양이냐면 cats who are so beloved. 자, beloved라는 게 정확히 무슨 동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lov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동사죠. 그리고 이 cat이 이 beloved라는 동사를 당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고양이가 사랑받는 그런 느낌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어떻게 사랑받았냐면 so beloved that they were treated. 어떻게 대우를 받았대요. 어떻게 대우를 받았냐면 like miniature gods. 자, 이 miniature gods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니어처, 한국말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미니어처, 미니, 뭔가 작은 것. 그리고 gods는 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작은 신처럼 대접받을 정도로 뭔가 사랑받은, 신처럼 대우받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고양이들이 신처럼 대접받았다는 게 포인트구나 정도까지는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가 맞아요. beloved가 사랑을 하다 라는 의미고 miniature gods는 작은 어떤 모형신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이번에도 고유명사가 나왔는데 무시하면 되겠죠. 기원전 500년 중국에서는 The Philosopher Confucius라는 또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Confucius라고 하면은 공자의 영어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혀 알 필요가 없죠. 그냥 C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is always said to have kept his favorite cats nearby.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를 근처에 뒀다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근데 이렇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도 없을 뿐더러 굳이 이미지화를 안 해도 한 번에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이해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미지화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머리로 그냥 한 번에 이해되는데 굳이 번거로운 단계를 한 번 더 거칠 필요는 없겠죠. 필요할 때만 골랐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고양이를 항상 곁에 뒀다는 게 포인트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around 600 AD The Japanese, 이번에는 일본인들 얘기가 나오네요. kept cats to protect their sacred manuscripts 라는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텐데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이미지 정도만 그려보면 되겠죠. Sacred Manuscripts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kept cats to protect their 어쩌고, 이 어쩌구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양이가 이 뭔가를 보호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고,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뭔가 긍정적으로 계속 묘사되는 이 지문의 맥락에서 이런 고양이들로 하여금 보호하게 했다는 무언가니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또 중요한 것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걸 보호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굳이 뭔가 신성한 원고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런 포인트는 도출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문장에도 또 이 cherish라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이미지화. The cats who did their jobs well. 자, 앞문장에서 중요한 걸 보호하는 일을 했다고 나왔는데 결국 이 보호하는 일을 잘한 고양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일을 잘한 고양이들은 were especially cherished. 특별히 더 cherish라는 행위를 당했대요. 일을 더 잘한 고양이들이 특히 더 받은 어떤 행위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정적인 건 아닐 거다, 긍정적일 거다 라는 합리적 유추는 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 잘하는 고양이들이 잘 대우받는, 예쁨 받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포인트는 또 특히 예쁨 받았다는 거구나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개별 문장들의 내용을 머리로 이해해 봤으니 이제 문장 간의 접점을 도출해 봐야겠죠. 이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죠? 아까 도출해 봤듯이 고양이가 예로부터 계속 사랑받아 왔다 라는 것을 수월하게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문장들의 공통점을 단순히 소재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재라 함은 지문이 무엇에 대해서 쓰여졌는지, 지문이 쓰여진 대상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요. 이 지문의 경우엔 고양이에 해당되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도출하셔야 되는 접점은 이 소재에 대한 작가의 생각, 그러니까 고양이가 계속 사랑받아 왔다 라는 것까지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소재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고양이는 예쁘다, 고양이는 귀엽다, 고양이는 뭐 다루기 어렵다, 고양이는 굉장히 많은 종이 있다, 등등등등. 그 중에서도 딱 이 지문에서 이 개별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명사형이 아니라 문장 형태가 되어야 비로소 주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장들의 접점을 도출해 봤으니 똑같은 얘기, 고양이가 계속 사랑받아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빈칸 뚫려있는 문장을 봤더니 빈칸 앞에 또 나머지 내용들이 존재하죠. 자, 그럼 결국 이 나머지 부분과 빈칸이 뚫려있는 부분이 합쳐져서 접점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선 이 빈칸의 나머지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야지 이 빈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After this brief look through history. 자, 여기 이 brief look through history는 앞서 설명된 그 고양이가 사랑받아온 그 역사를 가리키는 걸 거고요. It seems that the affectionate bond. 자, 하필 또 이 빈칸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빈칸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없는 걸까요?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대략적인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Between cats and their owners. 고양이와 그들 주인 사이에 존재하는 무언가라는 겁니다. 이 affectionate bond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bond라고 하면은 얼핏 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게 한국말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본드라고 하잖아요. 우리 접착제를 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정확히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끈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고양이와 그들 주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끈끈한 무언가,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거고, 그 끈끈한 무언가가 이 앞서 사랑받아온 그 역사 바로 뒤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또 뭐 긍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이제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애정 넘치는 뭔가 끈끈한 유대관계라는 뜻인데,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뜻까지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역시나 지장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뭐 어쨌든 이 고양이와 주인 사이의 이 좋은 관계가 어떻다라는 빈칸에 들어갈 선택지만 고르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되어 왔다라는 걸 표현한 선택지를 골라봅시다. A부터 보시면 여기 hardly라는 약간 트리키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hardly가 거의 그렇지 않은 뭔가 이런 부정의 의미라는 것은 의외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뭐 수능이나 토익 같은 다른 영어 시험에서도 자주 출연하는 낚시성 표현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hardly의 수식 대상을 그냥 단순히 바로 뒤에 있는 recent라고 잘못 파악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최신이라는 이 수식어에 부정이 걸려버리니까 최신이 아닌 현상이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최근에는 없는 현상, 즉 옛날에만 존재했던 현상이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문의 접점과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지문은 어쨌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랑받아 왔다 라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hardly의 수식 대상이 바로 뒤에 있는 이 recent나 modern 이 형용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보시면 hardly a recent modern phenomenon 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 hardly의 수식 대상은 phenomenon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현대 현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최근 현대 현상이 아니다 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죠? 최근에 생긴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온 현상이다 라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내가 뭔가 얼핏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단어나 표현도 정확하게 수식 대상까지 파악해야 한다 라는 주의사항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럴 경우에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계속되어 왔다 라는 뜻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인데 완전히 지문에선 본 적 없는 생소한 표현에 담겨져 있죠.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탭스 선택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돌려 말한다 라는 건데요. 탭스 출제자는 이 선택지에서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틀리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답 선택지들은 지문과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대한 다른 생소한 단어나 문법을 써서 표현합니다. 반대로 오답 선택지는 여러분이 고르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같은 단어, 같은 표현, 뭔가 지문에서 본 것만 같은 문장 구조 등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보고 선택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오답 선택지들도 아까는 뭔가 다 맞는 말 같이 보였는데 접점과 비교해보면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선택지 B was especially esteemed in Asian cultures.
아시아 문화에서 특히 더 이런 고양이 주인 관계가 더 존중받았다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지문에 이집트가 나왔는데 이집트는 아시아가 아니니까 B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집트 때문에 B가 오답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준으로는 이집트가 아시아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이기도 하고 아시아이기도 한.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오류인 게 아니고요. 이 부분 특히 더 존중받았다, 이 부분 때문에 지문의 접점과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문에도 이 아시아 나라들만 언급이 되었고 실제로 다른 문화권보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고양이가 더 사랑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의 개별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생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받아 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특히 더 사랑받았다는 내용은 개별 문장들의 공통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B가 오답인 것입니다. 딴 문화권에 대비해서 어떤 비교하는 내용이 언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모든 문장의 공통점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선택지 C. 이 고양이 주인 관계가 provides a clue to understanding human beings. 사람을 이해하는 데 어떤 힌트를 제공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계를 보고 뭔가 인간에 대해서 더 배울 수도 있어요. 아, 인간이 고양이를 다루는 걸 보니 뭐 이렇구나.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각 문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접점과 어긋나기 때문에 오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D도 볼까요? Makes it clear that humans need companionship. 인간이 동료애를 뭔가 필요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인간이 고양이를 이렇게 쭉 이뻐하면서 키우고 중요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인간이 필요해서 고양이를 키운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이 필요로 한다 라는 포인트는 전혀 접점과는 관계가 없죠. 그냥 고양이가 계속 사랑받아 왔다 까지만 언급되었지 그 이유가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내용은 전혀 접점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D도 답이 아닌 것입니다. B, C, D 다 공통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접점과 어긋나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이 인스트럭션에서 시키는 방법대로 빈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러니까 정답과 오분을 좀 더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맞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다? 탭스 공부는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강의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문장은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 정답, 오답을 소거한 논리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디테일하게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는 모르는 단어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뭐 이미지화 하면서 유추하면서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렇게 리뷰를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정확히 해석에 어디가 틀렸는지, 문장을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교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목적이 다르잖아요. 아까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맞히는 게 여러분의 목적인 거고, 지금 이렇게 학습을 하실 때, 리뷰를 하실 때는 이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새로운 문제를 맞히는 게 목적인 겁니다. 새로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의 실수를 교정해서 다음에는 이 실수를 안 하게끔 하기 위한 거니까요.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에도 내가 왜 지금 이 공부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빈칸 유형 풀이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탭스 빈칸 유형은 다른 시험들처럼 단순히 맞는 말을 고르는 유형이 아니다. 지문을 완성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에도 맞는 말, 지문에 나왔지만 지문의 접점은 아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을 고르려고 하면 낚이기 쉽다. 그럼 지문을 완성하는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서 지문의 주제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개별 문장들의 접점을 파악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개별 문장들을 읽을 때는 머리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세부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 집중이 안 된다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문장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개별 문장들의 대략적인 포인트를 도출했으면 그 포인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 접점을 도출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체크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과 합쳐져서 접점과 동일한 내용을 담게 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 이때 돌려 말하는 선택지를 주의한다. 정답 선택지는 지문에는 나오지 않은 조금 생소한 단어나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 유형 풀이법을 따라서 한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강의를 일시정지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배운 풀이법이라 아직 익숙치는 않을 수 있지만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 풀이법을 직접 적용해 보시고 나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가요? 이번에도 오답에도 말이 되는 것 같은, 뭔가 지문에 나온 것만 같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는 안 낚일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각 문장의 포인트를 도출해 봐야겠죠. 우선 첫 문장부터 almost universal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첫 문장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는 부분만 가지고 대략적인 이미지를 그려보면 되겠죠. 그 뒤에 correlation, 뭔가 상관관계. 뭐의 상관관계냐면 betwee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가난함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소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 almost universal이라는 게 거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거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뭐 이런 정확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그림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소외가 관련이 있다는 거구나 라는 포인트도 도출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 marginalized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단어 때문에 그 뒤에까지 다 해석을 못 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In most societies, poor people are often marginalized.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marginalized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뒤에 as the upper and middle classes, 이 as 어쩌고 저쩌고를 그냥 뭐뭐로써 중상류층으로서 marginalize 된다 라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뭔가 marginalize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뭔가 as가 나오니까 중상류층으로서 이런 표현이 가장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렸을 때 그 뒷부분을 보면 whether intentional or not, 이거는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렇게 수식어로서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콤마가 찍혀서 그 뒷부분에 maintain their distance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쵸? whether intentional or not 이 주어라기에는 그 사이에 콤마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뒤에 구조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marginalized라는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내 스스로 괜히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면서 이 뒤에 구조들도 다 이게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이제 해석 못하는 문장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를 모르면 열을 모르게 되는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습관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marginalized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marginalized 단어 하나만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 marginalized만 그냥 물음표, 어떤 동사라고만 표시해 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maintain their distance 라는 이 maintain의 동사에는 분명히 어딘가에 주어가 있을 거고 그 주어는 바로 앞에 whether intentional or not은 콤마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없을 거고, 그럼 분명히 그 앞에 뭔가 주어가 어딘가 있다는 건데 the upper and middle classes, 중상류층이라는 게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바로 앞에 as, 아까 as the upper and middle classes를 그냥 바로 중상류층으로서 라고 이해해버린 다음 의심을 안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as가 뭐뭐로서 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뭐가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 the upper and middle classes, 중산층이 maintain their distance,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부분 poor people are often marginalized, 가난한 사람들은 marginalized 된다, 이렇게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as가 이렇게 뭐뭐로써도 되지만 뭐뭐 하면서도 된다, 이 뒤에 문장이 올 수 있다 정도를 아시는 분은 오히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괜히 일단 이 앞에 모르는 단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뒤에도 뭔가 콤마
콤마가 2개 쓰이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고 해석이 이렇게 애매하게 뭉개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하나를 몰랐을 때 뭔가 열을 모르게 되는 이런 잘못된 무의식적인 습관을 떨쳐버리고 엄연히 내가 모르는 부분만 물음표로 냅두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하던 대로 최대한 이해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음표를 찍은 부분도 유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이번에도 볼까요? 중상류층이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maintain their distance. 거리를 유지하면서 poor people are often marginalized. 가난한 사람들이 이 marginalize라는 행위를 당한대요. 어쨌든 marginalize. 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봤을 때 이게 동사구나. 이런 품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게다가 are often marginalized.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당하는 행위구나. 근데 중상류층들이 거리를 유지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행위구나.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중상류층 조금 이렇게 잘 사는 부자들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를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 문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좀 소외된다는 거구나. 이전 문장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도 이 marginalize 엄청 어려운 뜻이 아니라 이 margin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국어로도 좀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뭔가 마진을 남기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장사를 할 때 마진을 남기다, 이만큼의 마진을 남기다. 이게 원래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건의 원가에 이 가장자리를 남긴다라는 거니까 이 수익을 남기다라는 뜻으로 발전이 된 거고요. 어쨌든 가장자리라는 이 margin에다가 marginalize라는 어떤 동사화 시키는 그런 표현이 붙어서 가장자리화하다. 그러니까 뭔가 소외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뜻을 몰라도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거리 유지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고요. 자, 이렇게 뭔가 하나를 몰랐을 때 다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늪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게 까다로운 표현이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전 문장에서 했었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이럴 경우에 내가 한 번에 이해된다 라고 하면 굳이 뭐 이미지화나 유출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포인트를. In fact, poverty is the most direct link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class.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랑 계층, 클래스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가난이다. 그러니까 가난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소외랑 클래스, 계층 그 사이의 어떤 링크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most poor people are working class and most socially excluded people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결국엔 굳이 길게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탭스니까 class, poverty, social exclusion 계층, 가난, 소외 이게 다 그냥 연결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문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문장인 거죠. 계속해서 자, 이번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기도 하고 뭔가 아까처럼 복잡한 구조가 나오는 것 같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좌절했던 그런 문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모르는 단어만 모르는 걸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내가 아는 선에서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이 문장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맨 앞에 though가 나오죠. though는 이제 역접, 반대되는 내용이 이렇게 앞, 뒤로 나온다는 표시인데요. 일단 문장 두 개가 이렇게 앞, 뒤로 합쳐졌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문장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 Some individuals and groups who are not necessarily poor 여기서 who are이 나오면서 앞에 individuals and groups를 꾸며주는 그런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제 동사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법인 거고요. 그러니까 꼭 가난하지 않은 어떤 일부의 어떤 개인들이나 그룹들도 may also suffer from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어떤 다른 소외를 겪는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도 소외 같은 걸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뒤에 이 이상한 대시 같은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시가 지금 어떤 역할인지를 몰라서 이 문장의 구조를 놓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표시는 이제 하이픈이라고 해서 그냥 아까 봤던 그 콤마처럼 그냥 가운데에 수식어를 넣어주는 역할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괄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or example, black and ethnic
minority communities, woman, 뭐 흑인이나 이런 어떤 소수 인종, 여자, people with disabilities, 그러니까 장애인들가 앞서 가난하지 않아도 이제 소외를 받는다고 했던 그 individuals and groups, 그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이 사이에다 끼워 넣어줬을 뿐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뒤에 the separation between classes부터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소외를 당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계층 간의 그 separation이 especially prominent하다, 그러니까 가장 뭔가 많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준 거죠. 도우로서. 그리고 뒤에 붙어서 이제 and encompasses 어쩌고 저쩌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도 그냥 이 단어만 모르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주변 맥락으로 이미지를 그려보면 되겠죠. A great percentage of society. 사회의 많은 부분을 encompass 한대요. 이 separation between classes가.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도 소외를 받을 수 있지만 separation between classes가 가장 많다라는 맥락에서 사회의 많은 부분을 어쩌고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난으로 인한 소외가 가장 큰 듯한 이미지가 떠오를 거고 이 encompass라는 거는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류의 의미 정도로 유추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어쨌든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결국 다른 류의 소외보다 이 가난으로 인한 소외가 가장 크다, 가장 비중이 높다,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르는 게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냥 모르는 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차근히 이해해서 유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무너지고 나머지 내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도 놓쳐버릴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도 이렇게 개별 문장의 포인트들을 딱 정리해 보니까 또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좀 더 쉽게 도출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가난이랑 소외, 그리고 가난, 소외, 뭐 계층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다,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이 지문의 접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소외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칸 문장을 체크해 봤더니 이번에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빈칸 뚫려있는 나머지 부분이 크게 뭐 의미가 없죠. In its sense, it is 어쩌고,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어쩌구다 라는 거니까 그냥 이 지문의 접점 자체를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이랑은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이 최근 뉴탭스 출제 트렌드상 빈칸 문제의 90% 이상은 이 빈칸 뚫려있는 부분이 이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 지문의 접점 그 자체를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빈칸 유형은 거의 메인 유형, 주제를 찾으면 되는 유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이 빈칸에 뭐가 말이 되는지 넣어보고 뭔가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번에도 주제를 찾으면 쉽게 풀리는지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A. The rich who are to blame. 여기서 who are to blame 이라고 나왔으니까 who are, 그러니까 which가 to blame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desegregation, 이런 차별은 부자들 탓이다, 부자 때문에 이런 차별이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문에도 아주 잠깐 중상류층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계층 간의 소외가 부자 때문인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같이 도출해본 지문의 접점과는 엄연히 다른 얘기죠. 어쨌든 개별 문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이 소외된다, 가난과 소외는 연관돼 있다 정도까지지, 이 가난과 소외가 연관돼 있는 게 부자 때문이다, 어떤 이 원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택지 A도 접점과 어긋나기 때문에 오답인 것입니다. 틀린 말이라서 오답인 게 아니고요. 다음 선택지 B. 자, 여기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Generally true that the poor shou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poor should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받아 마땅하다 라는 어떤 가치 판단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치.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힘들 테니까 이렇게 지문에 나온 대로 소외받으니까 지원을 받는 게 마땅해. 지원을 받아야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으로서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문의 접점과는 전혀 무관하겠죠. 지문에선 단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된다,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한 그 설명까지만 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라는 주장 혹은 가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또 하나, 탭스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내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주관을 개입시켜선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탭스는 딱 지문에 나온 내용까지만 선택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딱 그 지문에 나온 내용으로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지문에 나온 내용과 동의하지 않는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만큼은 여기에 의거해서만 푸셔야 돼요. 아까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내 배경 지식을 개입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비슷한 논리로 선택지 C 또 보면 safe to say, 뭐 이렇게 말하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일 거다, 뭐 이런 표현이겠고요. that social exclusion does great harm to society, 이런 그 사회적인 소외는 이 사회에 great harm,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주관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일부 사람들이 소외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지, 큰 피해를 줘, 맞아, 이거 맞는 말이야 라고 고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치 판단, 주관 개입시켜선 안 된다. 전혀 지문의 접점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지문에선 역시나 가난과 소외가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까지만 언급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D를 보시면 the lack of material goods, 물질적인 어떤 goods, 상품의 부족인 거니까 물질 부족, 즉 가난을 말하는 거겠죠. 생소한 표현이지만 계속 언급되었던 소재입니다. 아, 뭔가 탭스 정답의 냄새가 나죠. 뭔가 같은 내용인데 포장지만 다른, 돌려 말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뒤에 뭐라고 돼 있죠? That generally determines social ostracism 이라는 또 애매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는 단어였는데, 설사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맥락상 어쨌든 소셜 어쩌구라는 거고, 이 lack of material goods, 이 물질 부족이 이 소셜 어쩌구를 결정짓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문에서 계속 소셜 뒤에 함께 나왔던 뭐 exclusion이라든지 discrimination이라든지 뭐 separation, 이런 단어들이랑 비슷한 맥락의 단어겠구나 라는 식으로 합리적인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난이 사회적인 소외를 결정짓는다는 얘기구나. 물론 이런 유추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ostracism이라는 모르는 단어가 discrimination이라는 이런 그 소외라는 뜻과 완전히 정반대의 단어일 확률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합리적인 유추를 했을 때 맞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유추를 해서 풀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용이 크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ostracism, 이 discrimination 이런 단어의 동의어가 맞습니다. 결국 가난이 사회적 소외를 결정짓는다, 가난과 소외는 관련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소외받는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한 지문의 접점을 돌려 말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겠고요. 자, 이번에도 지문의 접점인지 아닌지로 판단을 해보니까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게 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문제 정답을 알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일시정지 또 하시고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상에서의 오류를 모두 스스로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과 비교해서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빈칸 유형 풀이법을 배워봤는데 또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칸 유형, 절대 맞는 말을 고르는 유형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박히겠죠? 계속 반복했으니까. 지문의 주제를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답에도 맞는 말이 들어갈 수 있다. 낚이기 쉬우니 주의하자. 그 문장을 읽을 때는 그 개별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문장들의 접점 정도만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니 문장의 포인트 정도만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러기 위해서 집중 안 될 때, 모르는 단어 나올 때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문장 안에서의 아주 디테일한 세부 내용들은 몰라도 넘어가도 된다는 말이지, 어떤 특정 문장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 어떤 문장은 안 읽고 넘어가도 된다, 주제문만 찾아서 읽으면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 주제문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다른 시험은 모르겠지만 탭스 지문은 최소한 그렇게 정형화된 형태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 글의 논리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공부하는 입장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제문을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굉장히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문장을 읽고 어떤 문장을 읽어라, 이런 문장 간의 구분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모든 문장을 읽되 그 한 문장 내에서의 디테일한 내용 정도는 내가 뭔가 모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만 유추하고 넘어가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장 간의 구분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마저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지, 굳이 다 아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생략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문장의 포인트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포인트를 도출해야 이렇게 그 포인트들이 맞닿아 있는 접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접점을 파악했다면 선택지를 보기 전에 혹시 모르니 빈칸이 뚫려있는 문장 나머지 부분을 체크해보자. 그런데 최신 출제 트렌드상 90% 이상은 그냥 그 접점 자체를 고르면 된다. 그리고 그 접점을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보자. 주로 정답 선택지는 돌려 말하는, 같은 내용을 다른 포장지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반대로 오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문에 나온 것만 같은 맞는 말인, 그리고 같은 단어가 포함된 그런 낚시성 선택지가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실제 시험 가서도 이렇게 직접 풀 수 있으려면 이 풀이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로 학습하는 단계를 꼭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 문제를 학습하실 때야말로 특히나 여러분 스스로의 오류 교정, 풀이 과정 상에서의 모든 실수들을 직접 교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냐면 새로운 문제들을 이런 풀이법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이 연습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연습 문제를 수단 삼아서 나중에 실제 시험의 빈칸 문제들을 맞추는 게 이 공부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학습하시면 되냐? 일단 연습 문제 가장 처음에는 그냥 이 문제 자체가 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접하는 문제니까 별다른 과정 없이 그냥 풀어보는 겁니다. 실제 시험인 것처럼. 대신에 최대한 오늘 배운 풀이법을 머리로 적용해보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 정도는 해주는 겁니다. 잘 안 되고 틀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 문제가 각 문장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오류를 교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오류들을 나중에 교정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그 오류들이 기록되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풀이 과정 하나하나를 세세히 기록해 놓는 겁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내가 실수를 하는지, 내가 오류를 범하는지를 추후에 알 수 있게. 자, 그래서 이제 풀이법 첫 단계, 각 문장별로 포인트를 도출하는 단계에서는 우선 문장을 읽습니다. 이때 집중이 안 된다거나 모르는 게 나왔다, 아까 배운 것처럼 이미지화를 해보는 겁니다. 모든 문장을 이미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쌤, 근데 독해는 안 그래도 시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머리로 이미지화를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실제 시험 가서는 그렇게 일일이 이미지화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습하실 때 최대한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지화를 해서 문장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별다른 과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한 번에 문자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실제 시험 가서는 굳이 이미지화를 안 하더라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의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의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오히려 지금 공부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항상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연습 문제를 학습하시는 목적과 나중에 실제 시험 가서 문제를 푸는 목적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장을 이해하고 나면 바로 아래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한 내용을요. 근데 이때 이걸 꼭 이렇게 한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문장 위에다가 이렇게 적당히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엔 뭐 락뮤직이 블랙, 화이트 둘 다 있구나. 락뮤직, 화살표, 블랙, 화이트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화살표, 뭐 기호 등을 활용해서 문장 위에다가 내용을 표시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내가 이 문장을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단순히 이 문장 위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표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래에 문장 의미라고 되어 있는 칸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하신 이 문장의 뜻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완전히 이 문장과 1:1 대응되는 디테일한 한글 해석본 자체를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두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 모범풀이의 한글 해석본과 비교해보면서 내 해석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뭐 한글 해석본 처럼 정확하게 적어 놓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문장이 이런 뜻인 것 같다 정도의 이 대략적인 수준까지는 적어 주셔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개별 문장들의 어떤 이해하는 단계까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접점을 도출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소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에 대한 작가의 생각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접점이 왜 이 문장들의 공통점인지 그 이유까지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출한 접점이 약간 좀 부적절하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접점을 도출했는지를 파악하려면 이유가 꼭 적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장의 역할 체크하는 단계도 거쳐야겠죠. 내가 생각하는 이 빈칸 문장의 역할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 접점 그 자체다 하면 뭐 그 자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역할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역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을 제외한 부분에 그 문장의 의미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지 소거하는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택지가 정답인지 오답인지 소거를 하신 이후에 그 이유까지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정답이면 왜 정답인지, 오답이면 왜 오답인지, 이 이유를 적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게 많은 경우에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맞힌 문제더라도 잘못된 논리로 정답을 고르거나 오답을 지워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이 일단 그 소거한 논리를 기록하는 과정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논리 자체를 교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똑같은 실수를 새로운 문제, 실제 시험에서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를 틀리게 되겠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내가 적절한 논리로 정답을 고르고 오답을 소거했는지까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그 이유까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인지 그 문장 의미를 적어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단계가 끝나는 거고요. 자,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 가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디테일하게 풀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연습하는 단계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내가 왜 틀렸을지를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아직 정확히 오류를 교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죠. 근데 그래도 최대한 내가 왜 틀렸는지를 곱씹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 모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틀렸나? 아니면 내가 이 선택지의 논리를 잘못 판단했나? 이렇게 틀린 이유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모범 풀이와 나의 풀이 과정을 대조해 보면서 나의 오류들을 다 개선을 해보는 건데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쉽게 바로 이 문제의 모범 풀이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한 단계씩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내가 도출한 문장의 포인트는 그 문장의 중요한 내용이 맞았는지, 내가 이해한 문장의 의미는 원래 문장 뜻과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글 해석본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장을 제대로 머리로 이해한 게 맞는지, 아니면 완전 다른 의미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건지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문제를 맞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유추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이미지화를 해서 포인트를 도출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범풀이와 비교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몰라서 유추한 것까지도 원래는 어떤 의미인 건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 똑같은 모르는 단어가 다시 나왔을 때에는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한 번 나온 단어 정도는. 자,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도 체크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은 정확하게 도출을 했는지,
잘못 도출했다면 왜 잘못 도출했는지, 접점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잘못됐던 건 아닌지, 빈칸의 역할은 제대로 체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아까도 강조해드렸지만 정답과 오답은 정확한 논리로 소거를 했는지. 특히 이건 맞은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맞은 문제라고 해서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탭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운 좋게 맞히는 경우도 꽤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려운데 사지선다니까 확률적으로. 자, 그럴 경우에도 내가 잘못된 논리로 정답을 맞힌 건 아닌지를 정확하게 꼼꼼히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각 선택지별로 그 문장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범풀이로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은 언제든지 1:1 컨설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담임 컨설턴트 분께서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꼭 모범풀이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학습적인 질문 말고도 어떤 질문이든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하시면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시면 1:1 컨설팅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뒷장에 넘어와서 그 틀린 이유,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이유를 아까는 추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 문제 풀이 과정에 오류들을 모두 교정한 상태죠. 그리고 이 문제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상태일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틀린 정확한 이유를 이제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계인 게, 이 한 문제를 틀린 이유만으론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틀린 이유들이 쌓이다 보면 계속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취약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가장 큰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인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한 문제의 학습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쌤,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한 문제?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이 빈칸 유형 연습 문제 6문제를 학습하는데 수강생분들 평균 2시간 58분, 327점 이하 저득점대의 경우 평균 3시간 24분, 고득점대의 경우 2시간 44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셨습니다.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게는 1-2시간 만에 끝내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무래도 처음 하는 방식이다 보니 많게는 7-8시간이 소요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걸려도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습을 오래 해도 되나요? 문제를 너무 적게 푸는 거 아닌가요? 라고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OT에서도 그렇고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듯이 공부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표 달성자들과 목표 비달성자의 평균 공부량 차이가 거의 전무하죠. 그럼 뭐가 핵심이냐? 같은 양의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 수강생 후기에 수많은 성적표들이 이미 검증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연습 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만 이 과정대로 학습하시고 목표를 달성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 절차에 정확하게 맞게 정말 그 과정상에서 내 오류들을 최대한 많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수정한 오류가 얼마나 많냐가 내가 올릴 수 있는 점수의 폭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찬찬히 이제 연습 문제, 빈칸 같은 경우에는 6문제를 학습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단어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빈칸 유형에 수록되어 있던 문제들에 나온 단어들 중에 탭스에 빈출되는 단어만 따로 뽑아놓은 리스트입니다.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단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단어의 예문들이 나옵니다. 자, 왜 이 단어의 정의 페이지가 아니라 예문으로 이어지냐? 여러분들이 탭스를 공부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목적이 뭐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일단 어휘 영역만 봐도 문장에 빈칸이 뚫어져 있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독해 청해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의 쓰임새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단어의 한글 뜻을 외워놓는 거는 그 자체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탭스 시험에서 단어가 쓸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문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이 이미지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구글 이미지 검색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집중 안 될 때도 이미지화를 해보죠. 이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아예 단어를 외울 때부터 이미지 형태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잘 외워지기도 하고 나중에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 외우더라도 제대로 외우시면 하루에 한 10개 정도만 외우셔도 막 몇백 개씩 단어 뜻, 한글 뜻 무한 암기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점수 향상에는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학습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뒷장을 보시면 단어 시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어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냥 뜻을 쓰는 형태가 아니라 예문에 적합한 쓰임새를 가진 단어를 찾게끔 구성되어 있죠. 탭스 어휘 영역이랑 완전히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학습을 하시면 이제 빈칸 유형 학습이 모두 끝나신 겁니다. 자, 다른 일반적인 어떤 인강 한 챕터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게끔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인강의 강의 수를 채우고 챕터 수를 많이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강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끝내더라도 그 사이에 여러분 스스로 교정된 오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강을 5개, 10개, 문제집 5권을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점수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유의하시고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